한번 읽어봐. 네, 다음 주부터 2월이지. 2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2월 맨 마지막 날은 시험 볼 거예요. 총평가 아시죠? 미투도 마찬가지고. 방학 때 공부했으면 시험 봐야지. 미적 원도 마찬가지고. 이과는 시험이 총 몇 개지? 4개? 4개 한꺼번에 봐봐요? 네. 아니요, 수업 분날. 하나씩. 그러면 기백하고 미투는 같이 보게 되나? 그죠? 미적 원하고 소통을 같이 볼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얘한테 미리미리 공부 좀 해놓으면 창피하지 않겠지? 그리고 재현이, 잠깐만. 너희 굿모닝 톡 왜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져? 다 잠자는 거야? 그 시간에? 카톡 안 해요. 좋겠다. 왜 문자로 안 보내? 쌤 번호 없는데. 전화번호 15개밖에 없어요. 진우 왜 안 해? 형한테 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형한테 하라고 깨갖고 어떻게? 형 옆에 있길래 형한테 내 거 올려달라는 거 안 올렸어요. 니 올려달라 그러고 잤으니까 안 해주지. 네가 해, 형 걸로. 성범이는 까먹어요. 까먹었어? 아니면 잤어? 둘 다야? 정골이 오늘 참여했어. 오늘 정골이가 드디어 참여했어. 옛놀이. 왜 안 해? 머리 예쁘게 깎아갖고. 내일부터는 참여야? 2월 발렌타인쯤에서 5시 50분 게임 할 거야. 5시 50분. 지금은 6시잖아. 5시 50분. 그래서 몇 시까지 쭉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 4시 반. 너희가 고3 졸업하기 전에 4시 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야. 멋지지 않아? 그럼 난 잠 안 자? 난 학원 일정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딱 정리하면 2시가 넘는데 그럼 나는 너희 때문에 2시간 정도 살아야 하는 거야? 게임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디아블로에 이 나이에 앉아서 거기서 아이템 막 조사하면서 대장장이한테 주고서 이렇게 분해하라고 막 이렇게 무지개 눈물 모아가면서 잘 읽었어? 지난 시간 프린트. 지난 시간 프린트 펴서 한번 쭉 읽어봐야지. 뭔 일이 있었나. 빨리 읽어봐라. 빨리 읽어보라 했지. 자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읽어보라 했다. 공지. 엄청 무섭지? 들리죠? 얘들아, 삼수선 정리가 뭐였더라? 삼수선 정리. 자, 삼수선 정리가 뭐였더라요? 삼수선 정리가 뭐였더라요? 이명각 어떻게 구하는 거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협조적이다. 이명각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교선에다가 뭐를 내리고 수선을 내리고 그 다음 요 교점에서 밑에 평면에 또 수선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둘 사이에 이루는 각,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불렀다? 이면각. 얘를 이면각이라고 했다.
삼수선 정리는 뭐였더라요?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자, 허공에 있는 점에서 평면에 뭐를 깔아주고, 수선을 내려주고, 자,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을 텐데, 요 수선에 발해서 요 직선에 수직이게 이렇게 내려주면, 자, 요 점하고 누구를 이었을 때, 요 점을 이었을 때, 어디가 수직이더라? 여기가 수직이더라. 맞니? 자, 이걸 무슨 정리라고 했어? 삼수선 정리라고 했어. 그치? 자, 이걸 삼수선 정리라고 했어. 되니? 삼수선 정리. 정구야 뭐해? 한 부만 하면 돼. 한국요? 한 부 한 거 빨리 갖고 와. 18개 하고 있었어? 한 부만 해갖고 갖고 와. 귀엽다. 정아가 18개 복사 중이야. 귀엽다. 월급에서 까자.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우리 수영이 걸 위해서 18개를 복사하고 있어. 18개 다 가져가. 자, 오늘은 어디를 펴시냐면, 자, 지난 시간에 삼수선 정리까지 했고요. 여기 안 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160쪽. 자, 160쪽에 두 평면이 뭐인 거? 수직인 거. 자, 두 평면이 수직인 거. 두 평면이 수직인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책받침에다가 책받침을 이렇게 수직으로 꽂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걸 두 평면이 수직이라고 하는 거죠. 맞음 틀림? 맞음. 책받침 두 개를 수직으로 꽂아 놓은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하나만 물어볼까? 두 평면이 수직이다. 그러면 밑에 평면에 있는 그 어떤 직선이든 하나를 고르고, 요 평면에서 직선 하나를 골랐을 때 두 직선은 서로 꼬이는 질수. 자, 두 직선 이루는 각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저 위로 수직으로 꽂혀있는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꽂혀있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뭔데? 이게 교선이 되겠지, 그치?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노란색 평면에서 아무 직선이나 하나 잡아주고, 하얀색 평면에서 아무 직선이나 하나 잡았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몰라. 90도 아니에요? 90도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아니다. 왜 날 째려본다? 왜 날 째려보니? 얘들아, 노란색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잡고 하얀색 평면에서 얘를 잡으면 직각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두 평면이 수직이라고 각각의 평면에는 직선끼리 항상 수직이냐? 그렇지 않아. 알았음? 그렇지 않아. 그냥 평면과 평면이 수직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요런 각이 그냥 수직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지문 봐봐.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면,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면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 역시 수직인 것까지는 이해되죠. 하지만 얘를 거꾸로 얘기해서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평면 위의 직선과 항상 다 수직인 것은 아니다. 아니다. 다시 선후 관계의 문제야. 자, 밑에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저 수직인 직선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평면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요런 평면을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에, 자, 요 노란색 평면과 하얀색 평면은 서로 뭐일 수밖에 없다. 수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평면이 수직이라고 해서 두 평면에 아무 직선이나 잡았을 때 그거하고 밑에 하얀색이 수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평면 두 개가 수직일 때, 자, 평면 베타 위에 한 점에서 평면 알파의,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오라 하면 수직이다. 자, 무슨 말이야? 지금 요거 봐봐. 자, 요 노랭이하고 밑에 하행이가 서로 수직이야. 그런데 노랭이에서 한 점을 잡아서 교선에 수선의 발을 꽂았어. 그러면 자, 요 선하고 밑에 하얀색 평면 항상 수직이다. 참이지. 내 말이 아니? 참이지. 교선에다가 얘를 꽂은 거야. 수직으로 꽂은 거야. 그러면 얘는 밑에 하얀색 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꽂힌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평면 알파의 수직이 두 평면 베타랑 감마가 만나면 자, 그 교선L은 알파의 수직이다. 무슨 말일까? 자, 평면 알파가 있는데 베타하고 감마라는 게 동시에 수직이야. 그런데 베타하고 감마에 교선이 필요해. 그러려면 베타랑 감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두 평면 모두 다 하얀색의 수직인 건 맞는데 얘네가 교선이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어떤 형태가 좋아? 그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풍 구조가 좋단 말이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병풍처럼 딱 꽂혀 있는 거야. 그럼 요쪽 병풍은 자, 요쪽 병풍은 밑에 있는 하얀색이랑 이런 교선을 만들 거고 오른쪽 병풍은 이런 교선을 만들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교선을 만들었단 말이지. 자, 이때 얘하고 밑에 것도 수직. 그 다음 얘하고 밑에 평면도 수직. 뭐 그렇단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래? 두 녀석의 교점. 자, 두 병풍의 교점이면 여기지. 두 병풍의 교선이면 저깁니다. 자, 저 교선하고 밑에 요 평면하고 뭐다? 수직이다 이 말인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세 번째 정리는 그 얘기다. 그래서 얘기를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 거야. 쭉 읽어보면 되는 거다. 그렇게만 넘겨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래? 정말 원본 어딨어? 솔직히 말해도 돼? 아침 모닝톡 하잖아. 난 참 죽을 맛이야.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밤에 집에 가서 한 2시 잠을 한 3시에 자거든. 3시. 근데 아침 6시가 되면 미친듯이 카톡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답글을 달아줘야 되잖아. 그럼 막 답글을 달아. 그러면 3학년 방에서도 막 울리기 시작하잖아. 그럼 또 답글을 막 달아. 그럼 뒤늦게 한 7시, 8시쯤 되면 또 다른 애들이 또 막 답글을 달아. 이제 일어났다고 막 눈물 막 칙칙 그리면서. 그럼 또 다 봐줘야 돼. 야, 그러니까 내 삶이 좀 피폐해지고 있기는 해. 피곤한 거야, 정말. 그래서 오늘은 고3 시간에 고3 방에다가 누가 이렇게 올려더라고. 걔네들은 아침 6시에 5명이 동시에 올려. 걔네 경쟁이 붙어가지고 5명이 동시에 올렸어. 근데 그걸 쓰고 자는데 쓰면서 잔 거야. 답을 달아주면서. 나중에 깨나서 답글을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네. 이상한 글이 거기 써 있는 거야.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그걸 쓴 기억도 없어. 근데 그걸 다 달고 잤더라고. 네. 아이고, 재밌어. 은근 이게 재밌어, 그치?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 일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좀씩 서서히 일어나서 움직여봐. 괜히 거실도 한번 이렇게 돌고 들어오고 그렇게 슬슬 움직이다가 이제 너무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면 책을 보면 잠이 오니까 아침에는
너희는 책 보면 다 보잖아. 그러니까 먹어. 뭐든 먹어. 뭐든 먹거나 아니면 엄마를 막 깨워. 엄마를 막 때려 가서.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깨 때려. 왜 다 자! 막 이러면서 다 깨워놓고 그리고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에 익숙하게 붙어야지. 카톡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 자, 그러다가 아침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독서 CD든 뭐든 하나 그냥 예약을 해가지고서 아침 6시에 카톡 올리고 눈 뜨고 바로 나와버리겠어. 그럼 찬 공기 맞으면 좀 이렇게 정신이 드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돼. 집에서 공부하면 다시 자거든. 자, 대표 48번 봅시다. 자, 기억 봅시다. L하고, 자, L하고 쓴 거 보니까 직선이지. 자, 그리고 알파하고 뻥큐래. 무슨 말이야? L하고 알파는 평면이야. 요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이다. 자, 그 다음 M이라는 직선하고 알파라는 평면하고 뭐래? 평행이다. 자, 그랬을 때 L과 M의 관계를 물은 게 기억 지문이란 말이지. 자, 이런 건 그림을 잘 그려보면 돼. 밑에 그림 보지 말고. 자, 밑에 그림 보지 말고 책상이든 연습장이든 좋으니까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봐.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봐. 자, 그 다음 니은에서 원하는 것도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봐. 자, 이번 주 내로 내가 벡터 링크 건다. 벡터 링크 걸면 제발 좀 봐라. 자, 이게 뭘까? 알파하고, 자, 알파 평면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 L이라는 직선이 수직이란다. 자, L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주고, 자, L 이렇게 꽂아주고, 너는 수직이다. 자, 그 다음 M하고 알파는 평행이다. 자, 그러면 알파하고 평행이니까 M 이렇게 되겠지. 평행이겠지? 자, 그렇다면 L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무슨 관계야? 수직이 되겠지. 이해됨? 자, 따라서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 L이라는 놈이 있는데, 자, L이 알파의 평행이란다. 알파하고 베타가 수직이래. 자, 이제 잘 들어. 알파하고 베타가 수직인데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베타가 이런 상황이라면 L이 베타를 뚫고 들어가니까 L하고 베타는 서로 뭔데? 수직이지. 자, 수직이다. 평행이래. 아닌 거지. 근데 사실 평행일 수도 있죠. 어떠한 경우에 베타라는 평면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을 수도 있어. 베타라는 평면이 앞에 이렇게 커튼 쳐져 있고 뒤에 직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베타라는 평면이 파란색이면 둘이 평행인 게 맞아. 그런데 빨간색이면 수직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야. 됐냐?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그려보자. L하고 M하고 수직인데 M하고 알파가 평행입니다. 자, 요게 알파인데 여기에 M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런데 L이 M하고 요놈하고 저 직선하고 수직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수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수직이면 당연히 L하고 알파는 수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직인 경우도 있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M이 M하고 위에 같은 평면인데 M하고만 수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L하고 밑에 알파는 서로 먼데 평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혹은 M하고 수직인데 어스름하게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알파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지. 자, L하고 알파의 관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자, 밑에 유제 1번도 꼭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합니다. 자, 넘겨. 162쪽에 자, 드디어 엄청난 아이들이 왔다. 자, 엄청난 아이들이 왔고 자, 162쪽에 정사형 별표 엄청나게 치고 자, 별표를 엄청나게 치고 정사형 자, 정사형은 뭐냐면 그림자를 내리꽂다 이 뜻이야. 자, 정사형 이 말은 그림자를 내리꽂다 이 말인데 자, 보통의 경우는 수직으로 내리꽂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어떤 평면에 그림자를 꽂아주는 행위 그걸 정사형이라고 하면 돼. 어떤 평면에 내가 꽂아놓은 그림자 그걸 정사형이라고 한다. 자, 그걸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의 경우는 정사형 이러면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자, 요 위에 이런 빵떡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걸 평면에 수직이게 이렇게 빛을 비추면 평면에 수직이게 빛을 이렇게 비추면 저놈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걸 저 위에 있는 놈의 정사형이라고 불러. 정사형이라고 불러.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정사형에서 말하는 그거는 그게 무슨 뭐 직각으로 쏘다 뭐 그런 뜻인지 몰라도 저런 형태로만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 내가 이렇게 빵떡 같은 모양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꽂을 수도 있지만 빛을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빛이 훨씬 더 많지. 맞지?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것들도 이놈의 그림자. 사형은 맞아. 내 말 알겠음? 사형은 맞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물어보는지 우선 형태를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가장 간략한 형태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 자, 수직으로 내리꽂는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 자, 밑에 평면 알파가 있고요. 자, 요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이 하나 있다 치자. 막대 아니야? 자, 선이 하나 있다 칩시다. 저 선을 위에서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빛을 쏴.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빛을 쏘게 되면, 자, 빛을 쏘게 되면 이놈의 그림자 끝이 여기 만들어질 거고 이놈의 그림자 끝이 여기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평면에 생긴 그림자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때 이 그림자의 길이는 달라지겠다. 원래 선하고 달라지겠다. 자,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이렇게 빛을 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빛을 쏜 거야. 그럼 바닥에 그림자가, 마이크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 길이 말이야. 그 길이. 얘가 비스듬하지. 하지만 바닥엔 일자로 생기겠지. 자, 그 길이. 자, 요걸 이놈의 정사형이라고 부른다고. 밑에 생긴 요 놈을 막대기의 정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의 길이를 L이라고 잡고 이렇게 해서 바닥하고 평행인 선을 그려서 고각을 세타라고 잡아준다면 지금 요 빨간 녀석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가 같은 건 보이지? 그럼 요 빨간 놈의 길이만 구하면 너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빨간 놈의 길이는 L하고 코사인 관계죠. 다시 말하면 L분의 너는 코사인이지. 그런데 너희가 이과생이니까 이런 건 L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봐봐. 바닥에 생겨난 새로운 그림자의 길이는 원래 놈에다가 바닥과 이루는 각의 세타라고 잡았을 때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이게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저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으면 저렇게 꽂아주면 된다. 자, 막대기 이야기는 됐어. 정사형 되게 재밌고 정사형은 출제 핵심이야. 되게 중요해요. 저 컴마 찍은 거 뭐예요? L 다시 밑에 생긴 여기 정사형이 왜 중요한지 알아 너희? 너희 봐봐. 이 막대의 길이 보이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지?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아까만큼 길게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얘의 실제 길이가 아니야. 모든 자연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가 바라보는 길이인 거야. 관찰자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거지 얘의 실제 모양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상대적인 값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정사형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는 원래 이런 길이인지 몰라도 네가 이렇게 되면 난 네가 짧아 보여 이거인 거지. 그럼 네가 얼만큼 길인지 내 눈엔 요만큼밖에 안 보여. 이제 관찰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거든. 이게 벡터라는 개념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뒤에 단어는 이제 벡터가 나오잖아. 벡터는 철저하게 관찰자 입장이야. 내가 봤을 때 너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놈의 실제 위치가 어디 내가 뭔 상관이야. 아니 저기 가면 저기 뭐 너희 뭐 먹고 싶냐? 버거킹? 버거킹 저쪽에 가면 버거킹 있잖아. 그럼 버거킹의 실제 그 위치가 중요해? 아니면 내가 갈기에 먼 게 중요해? 내가 갈 때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철저하게 관찰자가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개념이 벡터라고요. 그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사형은 나한테 네가 얼마나 길어 보이냐가 중요하고 나한테 너의 넓이가 얼만큼으로 느껴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 말 이해함? 물리든 수학이든 현대 쪽으로 오게 되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값은 상대값. 상대값이라는 건 나에 대한 값. 관찰자에 대한 값이 중요해지거든. 알았음? 정사형은 왜 배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의 실제 길이 따윈 관심도 없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오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얘가 평평한 밑에 이게 우리 교실 바닥을 이제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렇게 놓여 있어. 평행하게 교실 바닥이랑. 그러면 너희가 교실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얘 크기 그대로 느껴지지. 근데 얘가 이러면 요 길이는 그대로 느껴지지. 하지만 요 길이가 짧게 느껴지지. 이게 안 보이고 요 길이가 보일 거 아니야. 요까지 이해함? 다시 봐.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러면 다시 자, 이렇게 기울어지면 바닥에서 쳐다볼 때 너희의 길이도 짧게 느껴지지? 너희의 길이도 짧게 느껴지지? 넓이라는 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결정하는 거지.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그놈을 이해했다면 너희는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원반이 있는데 평면이 밑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위에서 빛을 쏩니다. 자, 빛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생기겠지. 자, 이때 얘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안 틀어진 거야. 자, 그대로 한쪽만 틀어진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가로하고
세로 두 개의 값이 얘의 넓이를 결정을 할 건데 요 길이는 변치 않은 거지. 요 길이만 짧아진 거지. 따라서 자, 너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밑에 넓이를 S똥이라고 하면 S똥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인정? 맞음? 왜냐면 한쪽 길이만 이렇게 됐거든. 한쪽 길이만 이렇게 됐어. 다시 너를 X라고 하고 너를 Y라고 하면 얘는 X 곱하기 Y잖아. 그런데 S똥은 X는 가만히 있고 Y만 이렇게 짧아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S니까 S 코사인 세타. 됨? 됨? 이게 너희 교과 과정에서 물어보는 전부야. 근데 이게 수리누술로 넘어가면 얘를 이렇게까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빛을 이렇게 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쏘잖아. 근데 비스듬하게도 쏘기도 해. 그럼 여기에 굉장히 넓은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떨어지는 각도를 먼저 각도에 맞춰서 그림자에 그려놓고 그 다음 넓이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고 그냥 쏘면 무조건 코사인 붙이는 거야 라고 하면 멍청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쐈는지를 보고 해야지. 그냥 정사형이야. 그럼 무조건 코사인만 붙이면 돼. 뭐 세상 최고 찐따라. 됐냐? 자, 이걸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yes. 정사형의 가장 유명한 형태가 얘지 뭐. 우리 다현이가 잘 그리는 거. 이거 뭐지? 정사면체지. 자, 정사면체다. 정사면체의 각 면에, 자, 위에 붙어 있는 각 면에 이렇게 내저번이 이렇게 있었어. 내저번이 뭔 줄 알아? 얘를 올바른 그림으로 옆에 펼쳐서 그린다면 정삼각형이고 안에 원이 꽂혀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세 면이 죄다 이런 상황이다. 자, 저 뒤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상황 알겠음? 자, 그래놓고 위에서 빛을 쏩니다. 시꺼먼 피라미드인데 이 동그라미를 뻥뻥 뚫어버렸어. 동그랗게 칼로 도려내버린 거야. 그럼 막 구멍 3개 뻥뻥 뚫린 이성 시꺼먼 피라미드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빛을 쏘게 되면 밑면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자, 밑면에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 생기겠어? 이렇게 얘가 여기 꽂힐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놓고 여기에 찌그러진 원만큼 뚫리고 찌그러진 원만큼 뚫리고 저쪽에 찌그러진 원만큼 뚫리겠지. 그러면 요 부분은 새까맣고 뚫린 데는 그냥 뻥하고 허옇게 있겠죠. 여기까지 상황에는 자, 이때는 밑면에서 시커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 밑면에서 시커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뭐 어쩌는 일이니? 너희? 뭐 상황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이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옆에 있는 이놈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맞지? 이놈이 그대로 내리 꽂혀서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정사형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 옆에 있는 놈의 요 넓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요 바깥에 있는 이 시꺼먼 거 있지. 자, 이 시꺼먼 것이 밑에 가라앉아서 저놈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를 구해서 하나가 밑에 꽂힌 걸 구해서 3배 하면 되는 거죠. 정사면체니까. 맞니? 정사면체니까. 자, 그러면 요 시꺼먼 부분의 넓이는 바깥의 정삼각형의 요 바깥의 길이 요거를 A라고 잡아주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거기에서 요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이 원의 넓이를 대충 무슨 뭐 4 이렇게 쳐봐. 넓이 구했더니 4다. 그럼 이게 원래 시커먼 부분인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래주면 밑에 깔린 놈이지. 자, 그때 말하는 세타는 뭔데? 요면하고 요면의 이면각. 이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쫙 깔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 외웠거든. 얼마라고? 이 녀석들 숙제 냈잖아. R분의 X. 이면값 코사인 값 얼마라고 했어? 공간 유형 안 봤니? 정사면체 이면값 3분의 1. 자, 이거 3분의 1이라 했지. 자, 그럼 봐. 옆에 있는 놈의 원래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 코사인 꽂아주면 정사형 나오지. 그 놈을 가지고 하면 밑에 생겨난 이 변태 같은 모양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고. 알았어? 그게 정사형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고 얘는 수능 기출 문제야. 수능에 출제됐던 애야. 이런 게 정사형이라고요. 재미나지 않냐? 정사형은 짱이야. 자, 보자. 자, 이런 막대기가 있고, 자, 이런 막대기가 있다. 자, 요런 막대기가 있고, 요 놈의 막대기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이 놈의 막대기의 길이를 P라고 잡았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봅시다. 자, B를 요 A 막대기에 대해서 내리꽂은 정사형의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요 놈한테 내리꽂은 정사형의 길이가 얼마냐? 정사형이니까 얘를 수선을 꽂아버리고 요 길이 물어본 거지. 맞니? 자, 수선을 꽂아버리고 요 길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놈이 B고 이놈이 세타니까 여기는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됐어? 자, 또 A라는 막대기를 B의 정사형 꽂은 길이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B에 꽂아야 하니까 수선을 꽂아주고, 그쵸? 자, 수선을 꽂아주고 어디 물어본 거냐면 여기 물어본 거 맞지? 따라서 요 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됐냐? 그렇구나. 우와. 그러면 신기하다.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B나 A 곱하기 B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어때? 똑같은 거네. 그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뭔데? 이 막대기 입장에서 네가 나한테 보이는 그 길이에다가 내 몸을 곱하든가 네가 쟤가 보이는 그 길이만큼 해서 내 몸이랑 곱하던가 그 값은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저 뒤에 들어가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쨌든 A가 바라봤을 때 B, 너는 B 코사인 세타처럼 느껴져. B가 바라봤을 때 A, 너는 나한테는 A 코사인 세타만큼밖에 의미가 없어. 상대적인 의미인 거지. 자, 봐. B가 느끼기에 A, 너는 온전하게 이 길이 다 보여? 아니야. 요만큼으로 느껴져. A가 보기에 B, 너의 길이는 이거 다가 아니라 이만큼으로 느껴져. 내 말 알겠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랑 똑같지? 그잖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 내가 느낄 때 너의 사랑은 요만큼으로 느껴져.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난 널 이만큼 사랑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 넌 나한테 요만큼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정사형. 너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꽂힌 크기. 내 말 알겠음? 그게 정사형이야. 너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꽂힌 그림자, 꽂힌 크기. 정사형. 정톡으로 사랑. 네 사랑이 나한테 꽂힌 정톡이. A 코사인 세타 옆에 쓴 식 있잖아요. 네, 그거. 네. 그건 뭐예요? 그냥 갖고 놀아본 거야. 네.
그냥 갖고 논 건 아니고 쟤는 엄청나게 중요한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야. 근데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자 그렇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이게 겁나 신기하지? 내가 느낄 때 너의 사랑은 이만큼으로 느껴져. 네가 느낄 때 A의 사랑은 이만큼으로 느껴져. 우리의 사랑을 서로 곱하면 같아. 얘들아. 겁나 신기하지? 감정도 메말라. 뭐 삶에 대한 재미도 없어. 뭐 분위기 있다고야. 그 뜻인 거야. 신기하지 않니? 자, 정사역은 저런 거다. 정사역이 뭐라고? 내가 바라본 너의 크기. 내가 바라본 너의 크기. 그게 정사역이라고. 알겠어? 내 입장에서의 너의 크기. 그게 정사역이야. 자, 이따만큼 우주에 이따만큼 이렇게 하늘에 이따만한 우주선이 이렇게 서 있게 떠 있어. 우주선이 겁나 크대. 근데 우주선이 삐딱하게 서 있어. 그럼 내가 느낄 땐 쪼매 보이잖아. 그렇지. 우주선이 이렇게 생긴 애야. 겁나 커. 여기가 한국 서부 태평양 길이만큼 길어. 우주선이. 그럼 뭐해? 내가 태평양에 딱 누워있는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난 점으로 보여. 이 상황 이해돼? 그런 게 정사형이라고. 정사형이란 개념은 그런 거라고. 상대적인 값이라고요. 자, 봅시다. 우린 이과생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야. 상대적인 값인 거야. 알았어? 상대적인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정사형 그냥 내리 꽂은 거야 라고 누가 설명하면 그냥 가방 싸고 나오면 돼. 이거 봐. 자, 얘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이런 데도 등장하지.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고 끌어. 1000뉴턴의 힘으로 끌어. 그런데 물체는 이쪽으로 가. 그럼 사실 물체가 느끼기엔 1000뉴턴만큼 느껴? 못 느끼지. 얼마로 느껴? 얘를 밑으로 꽂은 요만큼의 힘밖에 못 느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각도가 만약에 45도라면 넌 얼마로밖에 안 느껴져? 2분의 루트 2 곱하기 1000 이 정도밖에 안 느껴져. 네가 만약에 60도라면 너는 나한테 500으로밖에 안 느껴져. 됐어? 그러니까 이 힘이 이 물체한테 이 물체 운동에 기여한 건 500밖에 안 되는 거야. 정사형부터는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상대값인 거야. 자, 봅시다. 162쪽 정사형 뜻 들어가자. 평면 알파 밖인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똥이라고 할 때 P똥을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꽂아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형 F에는 각 점을 꽂으면 다 그냥 정사형인 겁니다. 점들이 모이면 직선이죠. 직선을 꽂아도 정사형 나올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정사형 길이 구하는 방법은 L 코사인 세타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꽂기 때문에 L 코사인 세타라고 외우고 쓰고 비스듬하게 꽂는 경우는 절대 L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바닥이 있어.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 자, 요 막대기가 야구 45도를 이루어. 그러면 위에서 수직으로 꽂았을 때의 요 길이는 네가 만약에 A라면 너는 그냥 2분의 루트 2A라고 느껴지겠지. 요만큼이니까. 됐어? 자, 위에서 이렇게 꽂아버리면 요 정사형은 여기가 되잖아. 그러면 저 길이는 2분의 루트 2A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빛을 저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쐈어. 빛을 이렇게 쐈어. 이렇게 쐈다. 몇 도가 되게? 얘가 45도가 되게 쏴버렸어. 그러면 네 막대기의 정사형은 이만큼이잖아. 내 말이야? 막대기의 정사형은 이만큼인 거야. 그럼 네가 A잖아. 너는 이제 루트 2A야. 그러니까 어떻게 빛을 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 거야. 내 말이야?
자, 보통의 경우는 파란색처럼 물어보지만 빨간색처럼 썼을 때 길이 구하래. 그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빨간색처럼 썼을 땐 코사인을 곱하는 게 아닌 건 거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사각은 거기다가 코사인만 곱하면 되고 최고 무식한 거야. 최고 무식한 거야. 자, 됐어. 넘겨서 자, 163쪽 봅시다. 163쪽의 대표 49번. 자, 읽어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OA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요. 삼각형 ABM, ABM. 자, 요 ABM, 요 놈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 요 놈의 평면, 요 놈의 정사형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 어떻게 할까? 얘를 밑에 꽂으래. 얘를 밑에 꽂으래. 아이고, 저놈의 넓이 구하래. 어떻게 하지? 근데 저 수선을 봐야 돼. 수선을 내려야 돼. 그치? 지금 거기 밑에 풀이 봐봐. 자, 수선 내렸더니 저쪽에 막 어디 막 꽂히고 막 그렇게 선 내려진 거 보이시죠? 밑에 선 내리면 거기에서 만나고 다시 내리면 또 어디에서 만나고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봐봐. 자, 여기에다가 밑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자, 밑면을 다시 그려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가운데 잡아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 꼭지점을 내가 O라고 잡아주면 이게 O동이 되는 거지. O가 꽂힌 점. 맞아 아니야? 맞지? 자, O가 꽂힌 점이고 얘는 M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의 중점이 바로 M이 꽂힌 점 맞지? 그런데 우리한테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잘 봐.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이었지. 그거의 절반이지. 그러면 얘는 전체 삼각형의 6분의 1 맞죠? 내 말이 하니? 자,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라 그랬으니까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즉 4잖아. 그거의 6분의 1이라. 정리되셨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 풀이를 이해를 하시고 거기다가 써두셨으면 좋겠다고요. 내리 꽂고 어디에 꽂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짐작해보는 것도 참 재밌단 말이야. 자, 기지개 펴봐. 막 졸지 말고. 자, 밑에 저기 볼까? 유제 2번. 자, 유제 2번 읽어봐. 소미야, 내일은 아침에 소미 볼 수 있는 거냐? 카톡방에서? 일어나 볼래? 말을 안 하네. 저 일어나는데. 오늘 일어났나? 카톡을 안 하는데. 네 카톡 안 하면 내가 네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참 특이한 기집애네 저것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우리 수영이는 여기다가 글 쓰는 거예요. 이러고 올리게 너지. 네. 카톡 그럼 네가 거기다 안 쓰면 내가 네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나 아침 몇 시에 일어나? 7시. 7시? 6시부터 늦게 카톡 올려. 자가지고 무지랑 힘들어요. 늦게 왜 자는데? 제 몇 시에 자는데? 3시. 그래? 그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나 아침 일어나면 어영부영해서. 일어나서 어영부영 안 하면 되잖아. 자, 이것만 하고 기지개 펼 시간 줄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면체에서 선분 CF. 자, 선분 CF면 요거네요. 자, 선분 CF의 평면 BDHF. BDHF. 요거. 자, 선분 CF를 저거 위로 정사형 시킨 거야. 자, 정사형 시키려면 수직으로 내리 꽂아야 하는 거 맞죠? 자, 저 선분을 수직으로 내리 꽂아주면, 자, 얘야 어차피 뭐 이렇게 꽂힌 거고, 얘 수직으로 꽂으면 이렇게 꽂히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결국 어느 길이 구하라는 거니? 이 길이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저 길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이렇게가 몽골았으니까 피타고라스니까 이렇게 쫓아오면 되는 거구나. 별거 아니었네요. 넘겨봅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164쪽 봐봐. 자, 164쪽의 정사형의 길이. 얘는 그냥 순수하게 수직으로 꽂은 거라서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고, 65쪽은 넓이의 경우도 순수하게 코사인만 붙인 거 보니까 지금 65쪽에 나와 있는 넓이는 그냥 이렇게 평행하던 놈을 한쪽으로만 튼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 놈을 이쪽만 이렇게 들어 올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하나만 곱해준 겁니다. 자, 쭉 넘겨. 166쪽 펴봐. 자, 166쪽에 50번 한번 해볼까? 대표 50. 우리 벌써 대표 50번이야. 대단한데? 자, OAB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OAB 사각형 ABCD에 OAB 위로의 정사형이라는데 뭔 말이야? 사각형 ABCD에 ABCD를 어디로 내리 꽂았단 얘기야? OAB로 내리 꽂았단 얘기인 거야? 원래 뭔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자, 저 사각형을 일로 내리 꽂았다는데 OAB로.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떤 모양인지 짐작이 가, 안 가? 안 가지. 어떤 모양인지 하나도 짐작이 안 가는데 나는? 안 가는데? 얘를 여기다가 그릴 수 있겠어? 아니, 밑엔 네모 판때기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네모 판때기를 삼각형에 꽂으라고요. 그럼 어떤 모양인지 퍼뜩 짐작하기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사형인 거지. 그러면 정사형이면 결론은 그거 아니야. 옆에 있는 요면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밑에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S라 그러고 얘네들 사이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이쪽에 생겨나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S동이라고 잡았을 때에 S동은 S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니. 꽃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요 밑에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2라서 얘는 4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세타를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표현했었지. 이면각은 교선의 수직인 애를 꽂고 밑에 평면도 수직으로 이렇게 갈 때에 요 각이 바로 이면각이었어. 요까지 됐음? 자, 그러면 요 놈을 구하려면 자, 너를 밑에다가 꽂아주면 너 수직이겠지. 알라, 그럼 삼수선 정리가 여기에도 등장하구나. 삼수선이 여기도 등장하구나. 자, 그러면 요것은 밑에 사각형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1인 거 맞죠? 이건 1이고요. 그럼 난 여기만 구하면 게임 끝인 거지. 자, 여기는 요 길이가 1이고 네가 3인데 피타고라스지. 따라서 9 빼기 1이니까 너는 2루트 2지. 오케이. 자, 코사인 세타는 밑변 2루트 2고 자, 밑변 1 이렇게 나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동은 말이야. 밑에 넓이가 4였고 코사인이 2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해봐. 유제 1번. 그 다음 요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놈이 있는데 30도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란다. 이 놈은 무슨 모양? 타원. 타원의 넓이 구할 줄 알아? 우린 모른다. 자,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요 놈을 요렇게 이어주고 여기가 밑면하고 평행하게 그려주면 요게 세타인데 이게 30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때 생겨난 요게 바로 요 밑면 넓이 요거하고 같겠죠. 같겠죠. 자, 그럼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놈 요 노랑이를 바닥에 정사형한 게 요 빨강이가 되는 거 맞지? 됐냐? 자, 그러면 노랑이의 넓이를 S라고 잡으면 빨강이의 넓이는 S동이 될 거고 얘는 S 코사인 세타잖아. 자, 그런데 저 원기둥에서 간지름이 얼마라고요? R이래요. 그러면 요 놈이 R이야. 그러면 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따라서 자, S동 너는 원래 파이 R 제곱이었는데 너는 저 위에 있는 타원의 정사형이야 이 뜻인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은 저 원에다가 코사인 30도야. 따라서 자, 너는 코사인 30도 분의 파이 R 제곱이었던 거야. 되겠어? 코사인 30도 얼마지? 2분의 루트 3인가요? 자,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대표 51번 한번 해봐.
돌다가 집에 가면 후회할 텐데. 대표는 쉐이빙일과 나 진짜 자대고 그리는 거 같지 않냐? 장난 아니지 뭐. 이렇게 스스로 칭찬이라도 해줘야 살지. 아무도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니 무슨 일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있는데 DEB 아하 노란 삼각형 EFGH 밑에 바닥 자,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이 세타란다. 아 몰라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 각이 세타래. 자, 그런데 곧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란다. 그러면 실제 원래 이면각을 구할 때 교선을 찾아서 거기에 수선을 내려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꼬챙이로 찍었잖아. 꼬챙이로 밑에 바닥을 찍은 거라서 교선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교선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사실은 이 밑에 면을 위로 띄워서 노랑이하고 요 윗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해도 사실 되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뭘 갖고 이용하냐면 정세현 갖고 이용하면 되는 거야. 우선 내가 만약에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고 저 꼭지점을 밑면에 꽂아버리면 요 점이죠. 이 꼭지점을 밑면에 수직으로 꽂아버리면 요 점인 거 맞죠? 그리고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노란 삼각형의 밑면으로의 정사형이지.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이면각을 구하는 경우와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의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면각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저런 각의 코사인값 구하는 건 정사형이 짱이야. 정사형이 짱인데 정사형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려면 예전의 넓이와 지금 변한 정사형 넓이 두 가지를 다 구하기가 수월한 상태여야지 돼.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운 상태에서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넓이 구하기가 깝깝스러운 상황이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건 거야. 그럴 땐 이면각의 원래 구하는 이면각 정의 갖고서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이 밑에 삼각형 넓이 더 편하죠.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둘 다 구하기가 수월한 상태니까 이면각의 코사인은 정사형으로 접근하는 거야. 판단 방법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노란색 구하시고 파란색 구한 다음에 노란색 저 녀석은 요거에 코사인 딱 찍어주면 밑에 있는 파란색 이렇게 된다. 얘를 똥이라고 하면 너 S라 그러면 이런 관계다.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금방 얘기했어. 두 면이 이루는 각인데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이면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정사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이 원래는 쉽다고. 원래는 쉬운데 각각의 넓이를 구하기가 편치 않은 경우는 정사형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면각의 정의. 자, 만약에 노란 삼각형 또는 파란 삼각형을 못 구하는 상태라고 쳐. 못 구하는 상태라면 얘는 여기가 요 윗면하고의 교선이잖아.
자,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 저 중앙으로 수선 꽂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수선 꽂아서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면각 구하면 네 각이나 똑같으니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얘는 넓이를 이용해서 정사형 구하면 쉬우니까 정사형으로 접근을 한 거다. 잘 파악했어? 그렇게 파악하는 거다. 자, 넘겨. 넘겨서 자, 최단거리 구하는 건데 이거는 너희가 중학교 때도 한번 해봤어. 중학교 때도 했던 거라서 유제 1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번 이런 거 최단거리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되지? 펼쳐야 되지. 전개도라고 하는 거죠. 자, 펼쳐서 최단거리 찾으면 됩니다. 해봐. 어떻게 할까? 얘네를 펼쳐주면 이렇게 해서 부채꼴이 나올 거고, 자, 이때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온다 이거 얘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게 딱 펼쳐졌으니까 여기에 도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주면 그게 바로 최단거리지. 자, 그런데 요거는 길이가 똑같고 전체가 6이니까 너는 3이 되는 거고, 자, 너는 6이 되는 거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뭐하래? 반지름이 2래. 아하. 반지름이 2를 왜 줬지? 중심각 구하라고 준 거지. 너희들 잡아봐. 밑에 달려있던 이 녀석의 반지름이 2래. 그럼 요 원둘레가 호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원둘레는 2파이 r이니까 그러면 너는 4파이잖아. 그럼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중심각이랑 얘랑 곱해서 4파이가 나오려면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는 거 맞죠? 3분의 2파이는 120도죠. 자, 그래 놓고 어디를 구하라고요? 여기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지 아는 사람? 내가 말해줬는데.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내가 써줬지. 써준 거 하나 있었지? 응. 구하고 구하면 되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 우리는 못한다 치고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자, 쭉 넘어가서 오를 준 거. 자, 오를 준 거, 중간 좌표. 중간 좌표 들어가자. 얘들아, 요 점 보이나? 보이지? 이 점 보여?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느낌상 다른 애지? 그런데 다르다고 딱히 집어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하지? 그냥 우리가 볼 땐 둘 다 점이니까. 그러면 각각의 점에 이름을 주는 방법이 있죠. 점한테 이름 주는 방법이 뭔데? 좌표야. 좌표를 주려면 기준선이 필요하지. 자, 그 기준선을 우리가 좌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선을 좌표축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지? 얘는 얘로부터 가깝고 얘는 얘로부터 멀잖아. 그쵸? 자, 이제 더 자세히 얘한테 이름을 주고 싶으면 너는 요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로 1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뜻인 거야. 그게 바로 이 점의 좌표의 원래 의미야. 알겠음? 자,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고 너는 요놈 기준 잡았을 때 3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너의 좌표는 3,3이라고 줬던 거야. 자, 이게 바로 좌표의 태생이야. 좌표가 탄생한 배경이란 말이야. 점한테 이름을 주고 싶었던 거야. 이름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네가 바라볼 때 너는 3,3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네가 얘를 바라보면 이쪽으로 3칸 떨어졌어? 아니잖아. 여기로 3칸 떨어졌어? 아니잖아. 그게 벡터의 개념이야. 알겠어? 그거는 벡터의 개념이야. 근데 아직 우리가 벡터를 안 배운 거니까 이 점 순수하게 너를 기준 잡아서 원점 삼아. 자, 원점 삼아를 순수하게 기준 잡아서 너로부터 오른쪽 하나, 위로 하나. 너로부터 3칸, 위로 3칸. 그래서 좌표를 준 겁니다. 원래 그런데 얘가 뚫고 나오네. 여기 마이크 꼭대기만 봐. 얘가 칠판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서 나는 누구게? 이러는 거야. 난 누구게? 이래. 그러면 너는 나하고 분명히 다르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너는 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그럼 너는 돌출했잖아. 그래서 돌출해서 나온 너한테도 특별한 이름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쪽 방향에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이쪽 방향에 축을 하나 더 잡아주면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앞으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생겨난 게 3번째 축이고 그 3번째 축을 우리가 Z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점한테 이름을 줄 땐 축이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야. 축이 4개로 이루어진 게 4차원 동네인 거야. 알겠음? 그건 물어보지 마. 그건 물어보지 마. 나도 모르니까 나 사촌 본 적 없으니까 나 보지 않는 거 믿지 않으니까. 여하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축을 어떻게 그려줘야 하냐면 요 방향 X, 요 방향 Y면 요 방향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3개의 축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박스 보이시죠? 박스에 있는 요 3가지 방향을 축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퉁이에 있는 요 방향 있지? 자, 좀 거시기 하면 이렇게 해봐. 손 해봐. 똘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 90도가 되게 만들어봐. 설마 이렇게? 아니고 전부 다 90도가 되게 빨리 만들어. 해봐야 해. 그럼 자, 너하고 너도 90도고 너하고 너도 90도하고 너도 90도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공간축인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 난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조금, 위로 조금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놈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칠판에다가는 그리냐면 이렇게 해서 너는 X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화살표 붙은 쪽을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로 보고요. 요것은 X축, 이놈을 Y축, 이놈을 Z축. 보통의 경우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됐어? 화살표 있는 쪽이 플러스라고. 근데 이건 내가 그리기 나름인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도 됩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이렇게 생각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을 틀어서 그림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다면 틀 수 있는 건 재주인 거야. 그건 실력인 거야. 여하튼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축 3개를 세워서 한다. 됐어? 자, 그럼 이제 허공에 떠있는 이런 애들한테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지, 그치? 허공에 있는 애한테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 우석이 머리가 기준점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점이 한 개 있어. 그럼 오른쪽으로 이만큼, 앞으로 이만큼, 위로 이만큼. 그럼 얘의 점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걸 공간 좌표라고 합니다. 자, 공간 좌표는 좌표가 몇 군데 표시가 되어야 한다. 3군데 표시가 돼야 된다. X방향으로 얼만큼, Y방향으로 얼만큼, Z방향으로 얼만큼.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문과생하고도 달라지는 거다. 우리는 이제 공간에서 논다. 알겠어? 이제 허접하게 원 따위 하는 게 아니라 공 갖고 노는 거야. 알겠니? 사각형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박스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내 말이야? 좀 멋있어지는 거지. 그리고 좀 바보가 되어가기도 하지. 이제 못 따라온 게임 끝인 거다. 여튼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 공간. 여기는 따라오거나 못 따라오거나 뭐 아니면 도야. 맨날 맞는데도 입체가 안 보이는 건 게임 끝인 거야. 그래서 매번 혼자 그려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그려보고 그만하자. 1, 2, 3 얘를 어떻게 표시할까? 1, 2, 3을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저걸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자, 요거를 우리가 X축이라 그랬고, 요거를 Y축이라 그랬고, 요것을 Z축이라고 그랬죠. 맞죠? X방향으로 몇 칸? 1칸. Y방향으로 몇 칸? 자, 2칸. Z방향으로 몇 칸? 그렇지, 3칸. 이렇게 떨어진 점은 한 요쯤 있겠지. 그지? 자, 한 요쯤 있을 텐데 걔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되게 간단해. 여기를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그럼 1,2의 교점이 생기지. 걔를 위로 그대로 끌어올리면 되겠지. 그럼 박스지.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게 해놓고 요 점을 위로 끌어올리면 박스가 나오잖아. 그 박스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옆면 이렇게 있겠죠. 저기도 뒷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지. 자, 요 위치가 바로 1, 2, 3의 어머머 3 여기라고 하자. 자, 1, 2, 3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또 해볼까? 자, 4, 1, 2 해봐. 4, 1, 2. 얘 한번 그려보자. 자, 4, 1, 2. 준열아, 내 컴퓨터에 붙여줘. 컴퓨터예요? 몇 점, 총점 몇 점이야? 63점. 3점이야? 네. 몇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려볼까? 1칸, 2칸, 3칸, 4칸. 그 다음 Y쪽 1칸. 그 다음 Z쪽 2칸. 자, 그래놓고 박스. 자, 너도 박스. 자, 그리고 너도 박스. 그쵸? 자, 그리고 6면체. 그러면 요 점. 자, 요 점이 바로 저 점의 위치다. 별거 아니지? 이거 그려버릇하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럼 대답해봐. 이 그림 대답해봐. 이 점을 XY 평면으로 정사형시켰어. 어디게? XY 평면에 내리 꽂았다는 얘기지? 여기지, 그치? 자, YZ 평면에 내리 꽂았어. 어디야? 요 점 되겠지? XZ 평면에 정사형시켰어? 요 점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켰어? 그 정사형시킨 점의 좌표는 뭐야? 라 그러면 어떤 좌표만 사라져? Z. Z가 사라져.
YZ에 정사형시킨 점의 좌표에선 누가 사라져? X가 혹 들어가 버리잖아. X가 사라져. X가 빵이 되는 거야. XZ 쪽으로 정사형시키게 되면 Y 쪽으로의 이동이 없지. 그래서 Y 좌표가 0이 돼버리는 거야. XY 쪽으로 깔아버리면 4, 1, 빵이 되는 거고 YZ 쪽으로 눌러버리면 X가 사라지고 Y하고 Z는 유지가 되고 XZ 쪽으로 저렇게 꽂아버리면 4, 빵, 2가 되는 거고. 내 말이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요 점을 X축에 정사형시키면 누구지? 저 점을 X축으로 그대로 꽂아버리면 너지? 400가 되는 거지. Y축으로 꽂아버리게 되면 쭈르륵 해서 너지? 0, 1, 0가 되는 거죠. 자, Z축으로 꽂아버리면 너가 되는 거지. 그러면 0, 0, 2가 되는 거지. 되겠어? 자, 그 정도 이해하면 훌륭하다. 자, 그 정도 이해했으면 훌륭합니다. 저게 이해되면 당분간 기백 배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이네 뭐네 180쪽까지 집에 가서 해봐. 해보고 목요일날 와서 이어서 합시다. 막 해봐야 돼. 집에 가서 제발 좀 그림 그리면서 해봐야 돼. 그러면 81쪽부터 들어갈 테니까 숙제는 공간 도형까지만. 숙제는 공간 도형까지만 센서 풀어갖고 와. 뭐야? 아, 이번에 숙제 내 2차 국사. 지금 숙제 했어? 이름 언제 몰래? 해보지. 저기 있어.